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성공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도로에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통일로가 홍은 사거리에서 독립문역 사거리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동서문로 기름교에서 성북구청 입구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봉로 상황은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요. 종로 도심 쪽으로 신설동역에서 동묘암역, 종로 3가에서 2가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대방로가 해군회관 앞에서 여의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경인로가 물레동 사거리에서 영등포역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양화로는 서교동 사거리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짧은 구간 정체고요. 신촌로 도심 쪽으로 웨딩타운에서 아현교차로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장안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사고가 났는데요. 아직도 사고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월계 1교부터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 앞서 1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우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입니다. 예. 의총 이 어제였었죠? 네, 그저께였군요. 그저께. 네. 예. 의총 이렇게 5시간 동안이나 하셨는데, 그죠? 네네. 일단 의총에서 다시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시 협상을 하게, 이 결론이 나게 되는 과정, 이유 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하고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야당은. 그런데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합의 아니었다. 그 이유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안대로 하면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더 압축하면은 특검법에 의한 특검 추천이 정부 또는 청와대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원인이 제일 컸습니다. 예. 우선 그 특검법에 의한 상설특검법 6월부터 발효가 됐죠, 그죠? 네네. 예. 여기에 의한 특검 추천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특검법을 만들 당시에 조금 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우리가 그 내곡동 그 특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명박 정부 때. 예. 그때도 청와대를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도 야당에게 정치적 상황이 이제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에는 이제 법무차관이랄지 법원행정처 차장 물론 대한변협 회장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정부 또는 청와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할 텐데 이 법대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게 여야의 타입의 산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법이? 예. 그래서 제대로 된 특검을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이제 현실적인 그 상황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설특검법에 이거하지 말고 예외를 두자, 이런 얘기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다. 이게 뭐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형적인, 사람들의 잘못, 특히 이제 뭐 정부의 잘못이랄까, 이런 관료들의 잘못, 또 청와대가 무슨 일을 하고 잘 사건을 관리를 하고 상황을 파악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그래서 네. 특별한 좀 예외.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검찰, 경찰의 이 수사는 믿지 못하겠다는 게 60%가 넘고요. 또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을 줘서 철저하게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53%가 넘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예. 것들이 아마 가만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아예 상설특검법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네, 뭐 그것도 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세월호 참사가 워낙 뭐 이게 100년 만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네. 여느 사건 같으면은 뭐 중립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에 의해서. 근데 이런 사건은 너무나 이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많아서 좀 예외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다시 협상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마 뭐 거기에 공감을 하시는 국민들도 전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신뢰의 문제가 깨지는 것 아닌가,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야 간에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은 존중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만은 18대도 있었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갖고 왔는데 의원총회에서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추인하는 과정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고 다시 원내대표가 재협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덜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박영선 리더십 뭐 이거 흔들리나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 지금 이게 다시 협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냥 원내대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대위를 이끄는 비대위원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리더십의 타격이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한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참 뼈아픈 지적이신데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저희들에게도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날 의원총회 결의문에서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런 협상에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우리 박영선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자고 해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입니다마는 이 박영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영선 대표가 헤쳐나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뼈아픈 지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헤쳐나가야 할 또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오늘은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다시 협상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뚫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박영선 대표가 양보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예. 저도 협상을 쭉 해온 당사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양보를 해준 것 같아요. 예.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수사권, 기소권, 굉장히 여당에서
뭐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법조인들 1000명이 넘는 변호사, 200명이 넘는 법률학자들이 법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것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특검 추천권을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게 수사권을 우리가 야당이 포기하면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대표께서 특검 추천권을 법대로 상설 특검법 여당 요구대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야당이 뭐 더 이제 내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전국을 이끌어가는 여당 쪽에서 이제 협상력을 발휘해서 전국을 잘 헤쳐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쪽에 바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수사권입니까? 수사권은 우리 많은 의원들이 또는 뭐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사권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해달라는 요구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그건 너무나 쉽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정책위 의장 간의 협상할 때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고 상당히 물론 이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서너 가지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그런 게 다 무위로 돌아간 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는 있다. 협상의 여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사권보다도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름대로 지금의 전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많은 뭐 유가족 분들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수사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거는 여야가 이제 서로 상대방 입장을 또 존중하고 배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입장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검사 추천권 여기서 좀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 유가족 말씀하셨는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가족 중에서는 빨리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유가족 분들이 뭐 수백 명이니까요. 거기서 100% 단일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만은 그 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협의 대책기구가 있는데 그 대책기구 분들은 이제 완강하게 수사권부터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요. 이제 다른 민생 법안들도 많이 이 계류 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네네. 이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가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대로 하고 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가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는 뭐 야당도 반대할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도 어떻게 보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기도 합니다. 예. 국민의 생명이 지금 무참하게 이렇게 희생되고 그 원인조차 모르고 있다. 또 그분들 유가족들의 생계도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그래서 그분들이 또 국민들이고 저는 그래서 민생이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도 그 민생 법안에 대표적으로 또 시급하게 너무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은 다 민생 법안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 되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하자. 근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은 거의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 협상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내일이라도 밤샘을 해서 한다면 나머지, 또 민생 법안도 같이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여야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잡혀 있나요, 오늘? 네,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 네, 아마 의원총회에서 어떤 총의가 모아진다거나 하면은 아마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아직은 구체적인 협상을 하자는 그런 제의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본회의는 그러면 오늘 열리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네,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요번 본회의 같은 경우에도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현역 의원들 체포동의안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뭐 마지노 라인이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언제까지 이것이 되도록 빨리가 좋겠지만 늦어도 네. 이때까지는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시한을 야당도 갖고 있나요? 네, 지금 18일 날까지 이제 이번 임시국회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황도 다녀가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교황 방한 기간에 뭐 서로 정쟁을 벌이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협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용하게.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반드시 타결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이 시급한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구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정부의 그 서비스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모양이에요, 내용이. 네. 개괄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네. 이 서비스 활성화 대책,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으로만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에 13번째 또 대책 발표가 나온 건데요. 최경환 노무현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대신에 의료, 관광, 이런 서비스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탈출구 찾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죠. 예. 근데 이제 이번 내용을 좀 보면은요, 좀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다는 투톱, 의료하고 관광, 가장 돈 많이 되고 좀 투자 활성화 될 것 같은 있는 이 투톱을 좀 세게 미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예.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좀 이제 논란과 논쟁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의료 서비스 산업 좀 보면은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병원 호텔 설립, 이제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 허용, 해외 환자 유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세간의 논란이 됐던 의료 민영화 논쟁하고 이게 거의 정확히 접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업계 노동계에서 정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을 뚫으려면은 또 이 논란을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관광 분야를 쪽 봐도요. 이제 설악산 남산 쪽에 케이블카 설치한다. 이제 환경단체와 또 한번 맞붙겠죠. 그다음에 영종조 제주도 이런 쪽에 리조트 만들면서 더 핵심은 뭐냐면은 카지노거든요. 카지노 허용.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서비스 산업 발전한다면서 이 카지노를 만드는 것이 또 옳은 방법인가? 이것도 또 논란입니다. 예. 또 제가 눈에 확 들어왔던 게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또 있어요. 근데 또 다시 또 이 한강 파헤쳐서 개발하는 게 또 오세훈 시장의 또 우리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맞나?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도 좀 보면 논란과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또 정부가 그 중소기업하고 농가를 위해서 TV 홈쇼핑을 맞아요. 신설하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네. 예? 네. 이 예.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TV 홈쇼핑 채널을 만들어가지고요. 이걸 공용화하겠다, 공용 채널을 하겠다 하고 여기서 파는 물건은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에게만 하는 상품만 팔겠다. 이제 이런 의도인데 이것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NS쇼핑이라는 곳에서 농수산물 취급하고 있고 가령 홈앤쇼핑이라는 곳은 또 중소기업 제품이 한 80%인데 여기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물건도 팔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근데 과연 중소기업 물건하고 농어민 상품만 팔아가지고 이 채널이 흑자될 수 있을까? 그럼 분명히 또 적자로 갈 텐데. 공용이니까 이제 세금으로 메우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 논란입니다. 근데 가장 큰 논란은 뭐냐면은 이번에 이 135개 과제입니다. 네. 나온 대책이요. 아휴. 바꿀 법 개정 개정 제정이 23건인데 국회 거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도 이게 넘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제 나온 대책이 좋긴 합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뜻도 알겠지만 참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요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도 많겠죠. 예. 네. 저는 근데 요새 안 하거든요. 네. 제가 우리나라 학위 마치고 귀국하고 시간 강사 할 때 한번 주식을 사본 적은 있어요. 네? 성공하셨습니까? 실패는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코스닥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요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보면 상한가 하한가 있잖아요. 플러스 있습니다. 15% 마이너스 15%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근데 못 오르고요. 예. 15% 이상으로 못 오르고요. 근데 이거가 확대된다며요. 이 그렇습니다. 이 레인지가. 가격 제한폭인데요. 예. 그 선진 증시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오를 주식은 막 30%도 오르고요. 그렇죠. 40%도 오르고 예. 떨어질 주식은 가차없이 떨어지는데 이제 아시아권 증시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는 이런 가격 제한폭이 있는데 현행은 올라도 15% 떨어져도 마이너스 15%인데 예. 정부가 이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면 30%, 예. 떨어지면 마이너스 30%. 어제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단기적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 없었지만은 요즘 최경환 부총리 또 밀어붙이는 걸로 보면은 당장 뭐 내년 1월부터 시행해도 뭐 그닥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뭐 못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거예요? 이거 판단이 그러니까 안 쓰네요? 예, 가격 제한 제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 일단 주식의 가치를 왜곡시킵니다. 왜냐면 좋은 주식이라고 하면은 하루라도 100%씩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올라봤자 15%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이게 왜곡을 좀 시키고요. 떨어질 주식, 나쁜 주식은 빨리 팔아서 끝내야 되는데 일단 하한가 마이너스 15%로 이제 제한이 돼 있으면서 실제 주가에 좀 왜곡을 준다. 이게 이제 가격 제한폭의 문제점이긴 한데 또 좋은 점도 있죠. 왜냐면 우리 같이 좀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쨌든 이제 상한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안정성을 주게 되는데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위아래 만약에 하한가 찍고 상한가 갔다고 하면 하루에 변동폭이 60%거든요. 예. 근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 작전 세력 많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다. 이런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에서 이 파생 상품, 선물 옵션이랑 연계된 세력들이 와가지고 거의 막 우리 이 국내 증시를 장난감 갖고 놀듯이 놀까봐 실은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위아래를 이 60%, 그렇군요. 60% 트는 건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른바 뻥연비. 연비 과장해서 표시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소송도 있고 정부의 압박도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해결이 났습니다. 아마 신문별로 그렇고 방송별로 오늘의 가장 큰 뉴스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가 이 연비 과장에 대해서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차가 결정한 건데요. 2012년 4월 이후에 출시된 2000cc 이륜구동 산타페입니다. 뭐 대략 한 보상 대상은 13만 명, 1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을 합니다. 이게 최대 40만 원이고요. 보유 기간, 조금 이제 중간에 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또 중고차를 새로 사신 분들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한 7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이 보상을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40만 원 받으면 만족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벌써부터 들썩거리고 있고요. 현재 이 연비 과정으로 소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근데 현대차가 제시한 게 1인당 이제 최대 40만 원 아닙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아마 소송은 또 소송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예. 어쨌든 사상 초유의 결정이다라는 것.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TA SK텔레콤 빅데이터로 뉴스를 읽는다. 빅데이터인 뉴스. 예, 빅데이터인 뉴스 오늘도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SNS 반응 중에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 이슈가 또 제일 거세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 네. 다시 협상하자 그렇게 나와가지고. 네, 그랬죠. 한마디로 엄청났는데요. 예. 8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한 문서는 약 20만 6,958건이 나타났는데요. 예. 아마 법률 이슈가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것은 관측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일단 그 새정치연합 야당 그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단독 합의에 따른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 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새정치연합 의총에서 다시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연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뭐 재협상인데 다시 협상이라고 표현을 했죠.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저는 그게 뭐 차이를 잘 몰라서 그냥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쓰는 대로 다시 협상 이렇게 네. 표현합니다. 약간 뭐가 차이인지 전 모르겠어요. 애매한데요. 아무튼 그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언급된 전체 연관의 압도적 1위는 유가족이었어요. 예. 네.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의 어떤 정치적 주어를 유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유가족의 뜻을 거슬러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쏟아진 비난도 이런 이 유가족과 그 합의하지 않고 혹은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이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특별법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여야 쟁점 법안하고 달리 어떤 내용의 합리성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이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실 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합의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월호가 갖는 어떤 특수성 뭐 그런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연관의 2위는 수사권, 3위는 단식, 4위는 박영선, 5위는 국민으로 나타났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은 그 유가족이 요구한 수사권 문제, 이건 특검 문제로 다시 이제 뭐 얘기했는데 야당 그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지금 그 30일이 넘은 그 유민 아빠죠. 김영호 씨의 단식, 그다음에 시민 그 전문가들이 지금 동조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좀 격한 감정들을 좀 많이 쏟아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물 연관하고 심리 연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뭐 1위는 당연히 박영선 대표였는데 인물 연관은. 그렇겠죠. 예. 예. 그 뭐 협상 상대자였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거의 박영선 대표 중심으로 예. 이 SNS 여론이 전개됐고요. 2위는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올랐고요. 그 3위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4, 5위는 동조 단식에 들어간 가수 김장훈 씨와 그다음에 영화 감독 정지영 씨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10년간의 1위는 참사였고요. 예. 당연히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참사라는 단어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2위는 그 필요하다,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3위는 그 반대한다였는데 그 여야 특별법 합의에 반대한다. 4위에는 허위 사실이 올랐는데 이거는 유가족을 허위 사실로 모독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5위는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어떤 집중적인 표적이 박영선 원내대표로 쏟아졌어요. 예.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 심리연구원의 1위가 믿었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신의가 더 밉다. 신의론인데. 그러니까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분노, 욕, 야합, 희망 없다 등 박영선 대표의 심리 연관어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다. 예. 그래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이 연출된 건데요. 이 박영선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이런 엄청난 역풍을 맞았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 실수를 할 때도 있는 법인데요.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만 해도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당의 어떤 그래도 마지막 남은 개혁 카드로. 근데 이게 단 4일 만에 이렇게 좀 과격한 언어들로 비판을 하는 걸 보면 좀 씁쓸한 마음도 좀 들었는데요. 예. 뭔가 좀 합리적인 해법이 찾아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그 30일이 넘은 그 유민 아빠의 단식이 멈출 수 있도록 여야가 좀 통큰 정치적 결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간 인물 언급량 순위 한번 알아보죠.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이번 주 빅데이터인 뉴스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항소심에서 9년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올랐습니다. 9위는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이 올랐고요. 8위는 앞서 인물 연관어 1위였던 박영선 대표와 함께 리더십과 관련해서 언급된 분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올랐습니다. 7위는 역시 두 분이 말씀 주셨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합의 관련해서 크게 비판을 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랐고요. 지난주에 최단기간 600만 명 돌파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영화 명량의 인기가 여전한데요. 이분의 삶을 다뤘죠. 이순신 신드롬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6위는 이순신입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인기가 대단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명량. 이야, 이 영화의 위력이 참 이렇게 크네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도 오래간만에 순위에 들었고,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의원, 이 두 분은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하고 관련해서 순위에 오른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명량의 흥행 돌풍은 정말 어디까지 갈지 지금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니, 엄청나더라고요. 네. 1000만을 일주일 만에 돌파했나요? 일주일 좀 더 걸렸나? 이런 세월호 특별법 파동도 또 이 명량 흥행에 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리더십. 이순신 장군의 그 리더십에 대한 향수를 또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권의 그 혼란이. 예.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안철수 전 대표죠. 네. 전 대표도 약간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뭐 야당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안철수 대표가 언급이 돼요, 같이. 근데 예. 김한길 전 대표는 언급이 또 많이 안 돼요. 주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제 또 화살이 집중되는. 근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도 제가 볼 때에는 그 기존의 막 정치권 그 틈바구니에서 사실 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건 나중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지금 대표직에 물러나서 당신 끝났다. 이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해서 보냐면 꼭 리더의 문제가 아니다. 야당의 문제는 지금 야당의 문제는 사실은 계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보냐면 이 침묵하는 다수 의원들이 가장 큰 문제다. 가령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위대하지만 국회의원이 침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대표가 바뀔 때마다 다 침묵을 해요. 예. 이번에 그 의원총회에서도
몇 명은 열심히 발언을 했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또 침묵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야당의 이 붕괴, 뭐 침몰에 가까운 이런 이 리더십의 실종 상태에 책임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더 비겁한 거 아니냐.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뽑았으면 전권을 주고서 또 옹호를 하든가 예. 혹은 뭐 비대위원장을 내부에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로를 예. 얘기할 때. 그래서 비대위원장 권한을 강화해서 같이 우리가 운명을 같이 하자든가 아니면 내부 비대위원장으로는 부족하니까 외부 비대위원장을 영입하자든가 뭐 이런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침묵. 뭐 이런 의원들이 사실은 야당의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지나치게 이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받으면서 형량이 9년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음모는 무죄고 네. 이제 선동은 유죄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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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석방 탄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겨레 광고도 게재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교황 방환과 뭐 겹쳐지면서 언급량이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의 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죠. 올랐죠. 예. 언급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언급량이 늘어나고 올랐다는 거. 이게 오를수록 이 김한민 감독인가요? 예. 이분은 좋으시겠어요. 계속 올라가면. 그죠? 이분은 감독만 한 게 아니라 제작도 한 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 얼마를 버느냐도 사실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1위부터 5위까지 또 알아보죠. 이윤지 아나운서. 빅데이터인 뉴스 5위부터 1위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인물연관어 2위에 올랐던 분입니다. 건강이 우려되는데요. 단식 31일째를 맞은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올랐습니다. 4위는 바로 내일이죠. 방한을 앞두고 나날이 화제가 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랐고요. 3위는 살인죄 적용 여부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윤일병. 2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1위에 올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2위로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그렇다면 1위는 누구일까요? 네, 신일 교수님과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힌트는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쉬워서 좀 심심하죠. 예. 이거 힌트가 정답이네요. 네네. 예, 박영선 비대위원장이죠.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에 바로 1위로 진격을 했어요. 아. 진격의 박영선이다 이렇게 부를만 한데요. 예.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현대 정치라는 게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특별법에 대한 합의에 대한 비판들이 막 일었을 때 그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내용보다 사람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의 그 합리성 이것이 어긋나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서 의사 결정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가령 친문에 야당을 구조할 그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복잡한데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령 당대표가 따로 있으면 원내대표가 협상한 것을 이렇게 뭔가 새롭게 국면을 돌파할 대치가 될 수가 있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같으니까 어느 날은 이완구 대표랑 얘기해야 되고 어느 날은 김무성 대표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유연성 합의 과정에서의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좀 그런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박영선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뒤집어지니까. 네. 사실 박영선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볼 때 상당히 억울하고 속상한 측면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6만 건이 넘는 언급량을 기록했는데 내일 방한이죠. 이 교황님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방한일이 가까우면서 언급량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교황 얘기는 뭐
사실 평상시에도 일정한 수준은 유지를 했었어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가 원래 이제 파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인물연관어 1위에 그렇겠죠. 처음으로 외국인이 예.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예. 드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언급된 전체 연관의 압도적 1위 역시 유가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방문이 그 유가족을 위로하고 어떤 특히 단식을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건 뭐 사실 특별법 여부와 상관없이 단식을 너무 오래 하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의 방한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도 많이 나왔고요. 유가족에 이어서 한국 그리고 광화문 단식 학생 등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인물연관의 1위는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었고요. 예. 그리고 김장훈, 박영선, 뭐 이석기, 유민 아빠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그 장소연관어로는 꽃동네가 1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교황청, 청와대, 유엔 등이 언급됐고 이례적으로 한겨레가 5위에 올랐습니다. 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한 주의 흐름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네. 정치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 첨예하게 그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도 그렇고 그것에 수습을 둘러싸고도 이 국가 권력과 유족이 좀 맞대면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예. 정치의 역할이 너무 좀 무기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황의 방한을 맞아 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뭐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좀 슬기로운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져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토리닷의 유승찬 대표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요새는 하도 뒤숭숭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요. 정말 내일 아침에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차분히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